서울은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 잠겨 있었다. 차가운 바람은 골목길 하나하나를 스며들고 고요한 지붕 위를 지나며 사람들로 하여금 외투를 단단히 여미게 만들었다. 한적한 길 위, 희미한 노란 가로등 아래 김동완 할아버지가 마른 몸과 축 처진 어깨로 재활용품이 가득 담긴 자루를 짊어지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늙고 지친 몸에 내려앉은 추위와 피로에 맞서고 있는 듯했다. 그의 발자국 소리는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가는 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겨울밤의 쓸쓸한 선율을 만들어냈다. 은발의 머리카락은 가랑비에 젖어 있었고 여인 손은 자루의 끈을 꽉 잡고 있었다. 손은 추위에 떨렸으며 그의 눈빛은 깊은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속으로 그는 걱정했다. 내일은 지은이를 위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이는 며칠째 굶고 있잖아.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모습이 떠올랐다. 지은, 7살 손녀딸, 가족 중 유일하게 남은 존재였다. 아이의 크고 둥근 눈망울을 떠올리면 희망으로 빛나면서도 순수함이 가득한 그 눈을 생각하면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마음이 아파왔다. 갑자기 그는 길가의 작은 쓰레기 봉투 옆에 멈춰 섰다. 그 속에서 낡은 플라스틱 조각 몇 개가 비치는 것을 보고 그의 눈에 작은 희망이 반짝였다. 그는 허리를 굽혀 하나씩 주워들며 떨리는 손으로 플라스틱 조각들을 만졌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젠 더 이상 힘이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내가 필요해. 조금만 더 힘내야 해. 그는 다시 허리를 펴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그를 쓰러뜨리려는 듯했지만 김동완 할아버지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갔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굳건한 의지를 담은 걸음이었다. 그는 혹독한 겨울밤의 여정 속에서 계속 걸어갔다. 엿단 작은 길에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김동완 할아버지의 질질 끄는 발소리만이 차가운 밤을 메아리쳤습니다. 이슬비는 구부정한 어깨 위로 가볍게 떨어졌고 낡고 야른 요투를 스며들었습니다. 허리춤에 걸린 빈 병과 캔이 든 자루는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저녁 내내 몇 개의 플라스틱 병과 버려진 음료 캔 몇 개를 겨우 주웠을 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로는 지은이에게 밥 한 그릇도 사주지 못하겠지. 아이가 또 굶어야 하나. 걷던 중 흐릿한 눈길이 길가에 쌓인 작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어두운 물체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건 뭐지?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며 몸을 굽혔습니다. 할아버지의 마른 손은 비에 젖은 낯선 물체를 떨리는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그것은 검은색 가죽 가방으로 약간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가방을 떨어뜨린 거지? 그는 걱정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열고 뚜껑을 들어 올리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할아버지는 놀라움에 굳어버렸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두툼한 돈다발들이 새종이 냄새를 풍기며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하느님, 이건 얼마일까? 떨리는 손으로 대충 세어본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2천만 원. 놀라움에 신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고 손에 쥐어 본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지은이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면 지은이는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될 거야. 아이는 학교에 갈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거야. 완전히 다른 삶. 그런 생각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바람처럼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세게 저으며 방금 떠오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피곤한 눈빛이 결단력으로 빛났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분명히 걱정하고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길가에 앉아 먼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힘겹게 내쉬는 숨소리가 이슬비 소리와 섞여 흘러갔습니다. 내가 이 돈을 잃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스스로에게 물으며 그의 손은 가죽 가방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정직함을 놓지 않으려는 듯이. 그는 일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찾으러 올 거야. 여기서 기다려야겠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찬바람은 그의 얇은 옷을 꿰뚫으려는 듯 불어왔습니다. 김동완 할아버지는 서서 지나가는 드문드문한 차를 바라보며 가방의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고급 승용차의 헤드라이트가 그를 비추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멈췄고 바로 옆에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오더니 세련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급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검은색 가죽 가방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사모님께서 가방을 잃어버리셨는데 지금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김동완은 운전자를 바라보며 지친 듯하지만 평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가방을 주었습니다. 그는 낡은 자루에서 가방을 꺼내 운전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보관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운전자는 가방을 받아 열심히 확인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우리 사모님의 가방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모님께서 분명 감사의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김동완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손을 등 뒤로 깍지 꼈습니다. 감사 인사는 필요 없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보답은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이 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련의 시작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슬비가 점점 굵어지며 찬바람은 김동완 노인의 얇은 옷을 꿰뚫을 듯했다. 그는 박수진 씨의 유심 가득한 시선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낡은 청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방금 전 박 씨의 비난은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지만 나이든 그의 눈에는 여전히 침착함과 확고함이 담겨 있었다. 아주머니,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감정을 담아 말했다. 제가 이 가방을 길가에서 주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 이미 2천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저는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추운 비 속에서 아주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박수진 씨는 믿지 않는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말은 쉽죠. 하지만 어떻게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분명 제 가방에는 3천만 원이 있었어요. 당신이 1천만 원을 가져가고 남은 돈만 돌려주면서 착한 척하는 거죠. 안 그래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앙상한 손으로 천 가방의 가장자리를 꽉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떨리는 가운데에서도 단호했다. 아주머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 양심은 깨끗합니다. 저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경찰을 부르세요. 저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강력한 주장처럼 들렸지만 박수진 씨의 눈빛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경찰이 진실을 밝혀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가난한 사람이 유혹을 이겨내기는 힘들겠죠. 당신 외모만 봐도 딱 알겠어요. 차가운 말은 노인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가난했지만 가난이 자존심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주머니가 제가 가난하다고 유심할 수는 있겠지만 가난이 곧 정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여전히 자존심을 잃지 않고 대답했다. 언쟁이 점점 격해지자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노인네 정말 안 됐다. 저렇게 늙고 힘없어 보이는 분이 돈을 훔쳤겠어. 하지만 저 아주머니가 1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잖아. 갑자기 이런 얘기를 지어내진 않겠지. 군중의 시선 속에는 유심과 연민이 교차했다. 노인은 그곳에 홀로 서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그러나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요심스러우시면 확인해 보세요. 나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그 순간 고급스러운 자동차 문이 열렸다. 한 젊은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늘씬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을 지녔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수진 씨의 딸 윤지아였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아는 사람들 사이와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노인을 보고 놀라 물었다. 박수진 씨는 딸을 돌아보며 여전히 단호한 얼굴로 말했다. 잘 왔어. 이 사람, 내가 잃어버린 가방을 주었다는데 그 안에 1천만 원이 모자라. 분명 이 사람이 가져간 거야. 지아는 노인을 바라보며 그의 야윈 모습에 잠시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정말로 우리 엄마의 가방을 주우신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들고 간절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래, 유야. 나는 그것을 길가에서 주었다. 하지만 안에 있는 것은 손대지 않았어. 나는 단지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지아는 노인의 눈을 뚫어지게 보며 진실을 찾으려 했었다. 그녀는 엄마에게 돌아서서 차분하지만 약간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가방에 정말로 3천만 원이 있었는지 확실해요? 혹시 뭔가 착각하신 건 아니에요? 박수진 씨는 얼굴을 찡그리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착각? 떨어뜨리기 전에 확인했어. 거기엔 3천만 원이 있었어. 분명히 1천만 원이 부족해. 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빛이 반짝였다. 엄마, 오늘 오후에 명품 가게에 가서 시계를 샀잖아요. 엄마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그 시계요. 그거 1천만 원짜리였죠. 엄마가 그 돈으로 계산했잖아요. 혹시 잊으신 거 아니에요? 딸의 말을 듣고 박수진 씨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스쳤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더니 딸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오후 그녀는 가방에서 1천만 원을 꺼내 시계를 샀던 것이라. 박수진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보며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맞아. 내가 깜빡했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이는 일종의 인정이었다. 지아는 노인에게 돌아서서 다정한 미소와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대신 사과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추운 비 속에서 가방을 돌려주려 기다린 건 정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노인은 지아를 바라보며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괜찮다, 얘야. 나는 내 양심에 맞는 일을 했을 뿐이다. 너희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이해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주변의 군중은 조용해졌고 이내 감탄 섞인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노인네 정말 대단하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다니. 긴장된 분위기가 진실이 밝혀지면서 사라진 듯했다. 박 여사는 조용히 서 있었고 눈빛에는 약간의 당혹스러움이 비쳤다. 군중들의 시선을 받으며 그녀는 고개를 숙여 부끄러운 마음을 피하려는 듯했다. 한편 김동완 노인은 가만히 서 있었고 마른 어깨는 억울함이 풀린 후 조금 가벼워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박 여사는 망설이며 시선을 피했다. 잠시 침묵한 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노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작아졌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고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노인은 박 여사를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괜찮습니다, 여사님. 누구나 때로는 급하게 판단해서 실수할 때가 있죠.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저는 여사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말은 주변 군중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감탄이 담긴 시선으로 말했다. 정말 관대하신 분이야. 가난해도 자존심을 지키다니 참 보기 드물지. 지아는 노인에게 다가가 존경의 눈빛을 띠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머니 대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저는 그저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무엇을 바라거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500만 원을 꺼내 노인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이 돈은 저희 가족의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보답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건 알지만 저는 할아버지께서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노인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고 떨리는 손으로 거절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아가씨.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돈을 받는 건 제 마음에 걸립니다. 지아는 노인을 바라보며 단호하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이 돈을 받지 않으시면 저는 할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어머니의 사과로 생각해주세요. 그 말은 노인의 마음속 모든 슬픔을 날려버린 것 같았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며 서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힌 듯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들였다. 고맙습니다. 아가씨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돈은 제 손녀를 위해 사용할 겁니다. 그녀가 계속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요. 주변 군중은 갑자기 감탄의 탄성을 내질렀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에 겨워 수근거렸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는 법이지. 지아는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그의 목에 둘러주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 이 돈이 할아버지와 가족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선물해 주길 바랍니다. 노인은 목도리를 꼭 쥐고 눈빛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그는 지아를 바라보며 거칠지만 감동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아가씨,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박 여사는 가까이 서서 딸과 노인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다. 여전히 약간의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딸과 그 노인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동환 할아버지는 가랑비가 흐릿하게 드리워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비록 찬바람이 서울의 좁은 골목을 여전히 매섭게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지아가 선물한 목도리는 그의 목을 따뜻하게 감싸며 단순히 신체적인 온기뿐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느끼지 못했던 정신적인 위안을 함께 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는 방금 전의 순간을 계속 떠올렸다. 지아의 사과와 감사의 말, 군중의 감탄 어린 시선, 그리고 그녀가 건넨 돈은 그의 힘겨운 삶 속에서 마치 기적과도 같았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지친 듯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낡은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단출한 방 안에는 희미한 노란 불빛이 비치고 있었고 손녀 지은은 낡은 매트 위에 웅크린 채 오래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문소리를 듣고 지은이 고개를 들어 커다란 눈망울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단다, 얘야. 길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할아버지를 도와주었단다. 그들 덕분에 우리 설날이 더 풍족해질 거야. 지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좋은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도와주셨는데요? 저도 알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살며시 웃으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낡은 가방을 열어 길에서 사온 음식을 꺼냈다. 작은 쌀 한 자루, 몇 근의 고기, 그리고 떡 한 상자였다. 지은은 음식을 보며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한 눈빛으로 상자를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고기랑 떡이라니. 저 지금 먹어도 돼요. 그럼, 지은아. 하지만 먼저 이 모든 걸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렴. 비록 그들이 여기 없지만 말이야.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으고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착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 아이가 될게요. 할아버지는 손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할아버지에게 지은의 행복이란 모든 것이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돈은 지은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줄 기회가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김동환 할아버지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지은을 위해 간단한 아침을 준비한 후 지아가 준 돈을 조심스럽게 세었다. 일부는 손녀의 학비를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는 심각하게 낡아버린 집을 고치기 위해 쓰기로 했다. 지은의 유치원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싼 돈을 들고 교사실에 들어갔다. 젊은 선생님은 그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김 할아버지,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돈을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다. 지은이의 학비를 내고 싶습니다. 여기에 전액이 들어 있으니 지은이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은 돈을 바라보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김 할아버지,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제가 알기로 할아버지 삶이 많이 어려우신데요.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었답니다. 제 손녀가 돈이 없어 학교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는 밝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답니다.
선생님은 할 말을 잃은 채 그의 모습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훌륭한 할아버지세요. 지은이가 분명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김동환 할아버지는 이웃의 목수와 함께 작은 집을 고치기 시작했다. 떨어져 나간 나무문을 교체하고 금이 간 벽을 메우는 등 집을 고쳤다. 집이 화려해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서울의 겨울바람을 막아줄 만큼 튼튼해졌다. 서울에서 맞이하는 설날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활짝 핀 하얀 매화나 싸늘한 공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퍼져나오는 따뜻함 때문입니다. 김동환 할아버지의 낡은 집 근처 작은 시장에서는 할아버지의 정직함과 지아라는 소녀의 따뜻한 행동이 모든 대화의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오랫동안 채소를 팔아온 김씨 아주머니는 감동 어린 눈빛으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김 할아버지 아시죠? 가난한데도 2천만 원이 든 돈가방을 주워 바로 돌려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억울하게 의심까지 받으셨다더라고요. 다행히 회장님의 딸인 그 착한 소녀가 누명을 벗겨드렸대요. 생선을 파는 이씨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정직한 분을 찾기 힘들잖아요. 돈은 없지만 마음은 정말 부자이신 분이죠. 그 보상금으로 집을 고치고 손녀를 학교에 보냈다고 들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 이야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젊은 남자는 김씨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은 뒤 말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정직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죠. 그분은 가난하지만 정말 존경스러워요. 집에서 김동환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리사이클품을 줍는 일을 이어가셨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무시와 동정 대신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시장의 몇몇 사람들은 몰래 그의 집 문 앞에 작은 선물을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쌀 한 봉지, 김치 한 상자, 추위를 막을 낡은 양말 한 켤레 등 말이죠. 어느 아침 할아버지가 일하러 나가려던 찰나 손녀 지은이가 집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누가 문 앞에 선물 가방을 놔두고 갔어요. 떡도 들어있고 작은 봉투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가방을 들고 마른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10만 원이 든 봉투와 손으로 쓴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께 정직함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글을 읽으며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한 마음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구나. 내가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따뜻한 기적을 가져오다니. 그는 손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꼭 기억하렴. 삶에서 선한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단다. 오히려 더 큰 형태로 돌아오곤 해. 그날 할아버지가 시장에 나가 리사이클품을 줍던 중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반겼습니다. 꽃을 파는 한 여성이 다가와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마을 전체에 영감을 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성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정직과 선의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려주셨잖아요. 할아버지는 꽃다발을 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씀 덕분에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예전에는 우리를 신경도 안 썼잖아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정직과 선의의 가치를 알아보기 때문이란다. 지은아.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게 되는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정말 훌륭하구나. 그 마음을 늘 간직한다면 내 인생에는 분명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그 후
김동환 할아버지의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졌습니다. 이는 단지 이웃들이 남겨준 깜짝 선물 때문만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지은이의 가슴속에 가득 찬 기쁨과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작은 시장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 정직한 마음에서 배우고자 찾아왔습니다. 어느 젊은이는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김 할아버지,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꿔 놓았습니다. 정직의 가치를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행복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양심에 따라 살았을 뿐이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아침 일찍 쓰레기 재활용품을 주우러 나가려던 김 할아버지는 지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달려오는 것을 보셨다. 할아버지, 문 밖에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주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놀라신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두꺼운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을 보셨다. 할아버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성은 온화하게 웃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최상우라고 합니다. 근처 시장에서 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쌀과 약간의 식료품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서둘러 사양하셨다. 최 사장님,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최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존경의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김 할아버지, 이건 부담이 아닙니다. 이는 할아버지의 정직함과 선한 마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할아버지는 저뿐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발 받아주세요. 저도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감동으로 눈물이 맺힌 눈으로 대답하셨다. 그렇다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양심에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지은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동네 아이들이 헌 장난감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들고 왔다. 한 여자아이가 지은이에게 인형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지은아, 이건 내 인형이야. 이제는 안 가지고 놀아서 내가 좋아할 것 같아. 받아서. 지은이는 기뻐하면서도 망설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다. 받아라, 지은아. 이건 친구의 마음이란다. 지은이는 선물을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마워. 잘 간직할게. 아이들은 지은이와 함께 즐겁게 놀았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다. 다음 날 지아와 그녀의 어머니 박수진 씨가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박 씨의 태도는 예전과 달랐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김 할아버지,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지난번 일 이후로 제가 너무 성급하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박 여사님, 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아는 다가와 작은 선물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건 제 작은 마음이에요. 할아버지와 지은이가 따뜻한 설날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할아버지는 선물 상자를 열어 안에 들어있는 두꺼운 스웨터와 새 신발을 보시고 감동하셨다. 그러나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지아야, 더는 선물을 받을 수 없구나. 너와 내 어머니는 이미 많은 도움을 주셨단다. 지아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거절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표시예요. 꼭 받아주세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으셨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구나, 지아야. 정말로 감동했단다. 그날 저녁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할아버지는 지은이와 함께 앉아 작은 집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셨다. 이웃들의 선물로 더욱 밝아진 집안을 보며 속으로 생각하셨다. 선행은 단지 내가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마치 계속 퍼져나가는 원과 같다. 지은이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즐겁게 말했다. 할아버지, 내일은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갈 거예요. 친구들이 저를 예쁘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제 할아버지가 최고라고 말해줄 거예요.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를 지으셨다. 지은아, 최고인 것은 내가 아니라 밖에서 우리를 도와준 좋은 사람들이란다. 너도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시간이 흐르면서 추운 겨울날은 점점 따뜻한 봄의 숨결로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다. 서울의 하늘은 더 맑아지고 벚꽃 가지들은 하나둘씩 꽃망울을 터뜨리며 도시를 평온한 아름다움으로 물들였다. 김동환 할아버지의 작은 집에는 행복한 가족의 따스함이 가득 차 있었다. 어느 아침, 지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며 가방을 꾸미던 중 활짝 웃는 얼굴로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할아버지에 대해 쓴 글을 반 친구들에게 읽어줄 거예요. 선생님께서 제 글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사랑 가득한 눈으로 손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지은아, 내가 할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썼니?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제가 쓴 거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하고 착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우리 지은이 참 잘했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지은이가 학교에 간 후 할아버지는 집 앞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훌쩍이며 앉아 있었다. 차 향기가 퍼지며 묘한 평온함이 그를 감쌌다. 그는 지난 날을 떠올리며 검은 가죽 가방이 그의 삶을 바꿔 놓았던 순간을 생각했다. 정직함 덕분에 그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미해졌다고 느꼈던 인간의 빛을 다시 보게 되었다. 갑자기 낯익은 자동차 한 대가 그의 집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지아가 신선한 꽃다발을 들고 내려왔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를 뵈러 왔어요. 이 꽃은 할아버지 이야기가 제게 영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할아버지는 황급히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지아야,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내가 별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지아는 부드럽게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존경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제겐 단순히 가방을 돌려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정직함과 친절함, 그리고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아가 떠난 뒤 할아버지는 계단에 앉아 여전히 신선한 꽃다발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며 선한 가치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그날 밤 지은이가 깊이 잠든 후 할아버지는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책상에 앉았다. 촛불의 따스한 빛이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방을 비췄다. 그는 수년 동안 곁에 두었던 낡은 공책에 몇 마디를 적었다. 이 세상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직함과 친절함은 언제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할 수 있다. 작은 친절도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항상 믿어야 한다. 결론. 김동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작은 시장이나 그의 낡은 집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더 먼 곳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삶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정직함과 친절함이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 봄, 김 할아버지의 작은 집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가 더 환해졌다. 그것은 단지 꽃이 피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따스한 온정 덕분이었다. 모든 이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선함에 대한 믿음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씨는 끝없이 퍼져나갔다.